나도 할 수 있어. 애플 펜슬만 있으면. 에이씨. 네, 안녕하세요, 율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애플 펜슬 1세대를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애플 펜슬 1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이패드와 그 다음에 아이패드 미니에 적용이 되는 모델이고요. 그러면 지난 영상처럼 간단하게 바로 언박싱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애플 펜슬이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고요. 여기는 애플 펜슬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애플 펜슬 문구가 있고, 여기에는 간단하게 이제 정보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네, 바로 한번 상자를 뜯어볼 건데요. 애플 펜슬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잡고 이렇게 뜯어주게 되면은 애플 제품마다 있는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이 글자가 있고요. 자, 이거를 이제 여기를 잡아서 드러내게 되면은 이렇게 본체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 본체는 나중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여기 안에는 과연 뭐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열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한 설명서들과 함께 이게 이제 라이트닝 케이블에 꽂아서 쓸 수 있는 애플 펜슬 충전기, 그 다음에 여분의 펜촉이 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이제 뒤에서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따가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애플 펜슬 본체를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보셨다시피 이 애플 펜슬 본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간단하게 네, 이렇게 애플 펜슬 본체를 뜯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깔끔한 화이트색이고요. 이쪽에만 간단하게 이렇게 은색 스테인리스 같은 재질로 이렇게 네, 포인트 같은 걸 줬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카메라에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애플 펜슬이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애플 펜슬 2세대까지 나온 상황인데 2세대랑은 약간은 다른 많은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충전 방식이에요. 애플 펜슬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 펜슬을 직접 아이패드 본체에 붙여서 충전을 하는 방식이라면은 애플 펜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딱 빼주면은 이렇게 라이트닝 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포트를 가지고 이제 아이패드 직접 꽂아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보신 이거를 가지고 꽂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라이트닝 케이블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여기다 이 애플 펜슬을 이렇게 꽂으시면 충전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상당히 분실하기가 쉽다는 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자석으로 부착이 되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는데요. 만약 충전을 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빼놨는데 이제 이게 없어졌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상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펜촉은 쉽게 닳습니다. 그래서 이 펜슬을 교체해 줄 때에는 아까 네, 여기서 이 펜촉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돌돌 돌려주시면 펜촉이 빠지게 됩니다. 이런 모양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새 펜촉을 이렇게 갖고 오셔서 시계 방향으로 꽉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아이패드 본체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아이패드 본체를 갖고
모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패드 본체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화면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여기서 터치 아이디로 당점을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특별히 뭐 광고 같은 건 아니지만 뭐 이러한 노트 앱들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가 있어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페어링 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터리 잔량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배터리가 부족하다 싶을 때는 아까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설정을 한번 볼게요. 설정 가면은 이제 애플 펜슬이라는 여기 목록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애플 펜슬 자기 상태가 배터리 잔량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애플 펜슬로만 그리기, 손글씨 입력 이렇게 해서 직접 손글씨를 써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손글씨를 쓸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걸 이렇게 하면은 다 지워지는 효과도 있고요. 이렇게 직접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삽입도 있는데요.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직접 쓸 수도 있습니다. 연결은 뭐 이런 식으로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완전히 다 끝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메모 앱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메모 앱은 이제 아이패드에서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어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쓸 수가 있고, 기본적인 펜 같은 것도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것도 다양한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좀 더 다양한 활용성을 가지고 싶다 하시면은 네,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무료 어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굿노트라는 어플을 추천하긴 하지만 가격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플렉스를 같은 이런 무료 앱들을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런 글씨를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요. 이게 확실히 그 노트 앱보다는 부드러운 모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애플 펜슬이다 보니까 상당히 디자인도 있고 감성도 있고 뭐 아이패드의 활용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긴 한데 약간의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단점을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보면서 들으셨을 테지만 쓸 때 이런 탁탁거리는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공장소, 뭐 도서관이나 공부방 같은 데서 쓰기에는 약간의 소음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점은 이게 펜촉이 좀 쉽게 닳는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거를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상당히 지금도 많이 닳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화면인데 이제 매끄러운 거니까 쓸 때도 너무 잘 미끄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글씨체는 조금 상당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상의 문제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또 편한 점을 볼 때는 palm rejection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대고 글씨를 써도 괜찮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솔직히 근데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10만원이 넘는 11만원대의 가격대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 정도의 돈값을 하냐 라는 점이 가장 의문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애플 펜슬 1세대 돈값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펜슬 1세대 그 정도의 단점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 2세대만큼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 글만 쓰는 정도의 기능이기 때문에 아이패드 8세대, 7세대, 뭐 아이패드 미니 이런 거에 필기용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제품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아이패드 프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1세대가 호환이 되지 않고 2세대만 호환이 되고 다른 것들 저렴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애플 펜슬을 사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이제 휴대성도 좀 더 개선이 되었고 탭 같은 기능들로 지우개 모드로 바로 변화를 할 수 있거나 그런 상당한 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 애플 펜슬을 일주일간 사용해보면서 느낀 간단한 팁 같은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경우에도 조금 이제 확대해서 쓰면은 글씨체가 조금 아작나는 것보단 괜찮을 수 있어요. 만약 이렇게 쓰다 보면은 글씨체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약간의 그런 불편함들도 이렇게 하면은 글씨를 쓰기 좀 더 편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PDF 같은 거 이런 거를 쓸 때도 확실히 공부할 때 밑줄을 치거나 아니면은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빈 공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노트를 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흔적 안 남기고 지워버릴 수 있다는 점, 아주 편리한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쓰다 보면서 제가 완전히 설명을 못 드린 단점도 있는데, 이 애플 펜슬 같은 경우에는 이 무게중심이 앞쪽보다는 뒤쪽으로 많이 쏠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기를 할 때 애플 펜슬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직접 쓰면서 그냥 이렇게 글씨를 쓰다가 약간이면 힘을 풀게 되면 이렇게 뒤쪽으로 쏠려져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필기를 할 때 너무 이쪽에 무리가 많이 간다거나 하는 단점들이 존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페어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만약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구매를 하셨다 하시면은 이거를 또 꼽아 주시고요. 아이패드에 있는 이 라이트닝 케이블에 애플 펜슬의 이 단자를 이렇게 쇽 꼽아 주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아이패드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애플 펜슬을 연결을 해줘서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터치 이런 것도 상당히 부드럽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래가는 편이고요. 그냥 안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 라이트닝 케이블에 이거 연결하고 요거 연결해줘서 충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애플 펜슬 1세대에 관한 설명은 다 마친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